자, 지금부터 스크롤을 멈추게 만드는 장면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조금만 앞당기면 숫자가 갑자기 문장처럼 읽히는 순간이 옵니다. 끝까지 들으면 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줄을 서는지 그 이유가 또렷해집니다. 시간은 2026년 1월 30일 새벽. 장소는 미국 뉴욕 파이브 애비뉴입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영하의 바람 속에서 수천 명이 담요를 둘러쓰고 줄을 섭니다. 입김은 하얗게 흩어지고 어깨는 잔뜩 웅크러들죠. 이 풍경 낯설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년 9월쯤 아이폰 신제품 앞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일종의 의식처럼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그 로고를 기다리던 풍경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사과 로고겠지.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들이 노숙까지 각오하고 손에 넣으려는 물건의 가격표를 보는 순간 눈이 한 번 더 깜빡일 겁니다. 2,899달러. 지금 환율 감각으로는 425만 원.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에 가깝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두 대 사고도 남을 돈이죠. 그런 가격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소비자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줄을 선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망설임 없이 상자를 낚아챕니다. 그 박스에는 파란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삼성. 삼성전자의 갤럭시 트라이폴드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5분 만에 서버가 멈췄습니다. 전 모델에는 붉은 매진 표시가 붙었습니다. 미국 IT 매체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달려들기 시작한 것도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 삼성의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애플은 혁신과 감성의 상징이었고, 삼성은 가성비 좋은 안드로이드, 심하게는 젊은 층 사이에서 아재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 돌아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자 개발자부터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까지 돈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서랍에 넣고 425만 원짜리 한국산 기기에 열광합니다. 도대체 삼성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화면을 두 번 접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장면이 가능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난 10년의 폼팩터 전쟁, 그리고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엔지니어링 승부수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기계 덩어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 반전의 구조를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스마트폰 시장은 솔직히 지루했습니다. 3년 전에 산 폰과 지금 주머니 속 폰,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궁색합니다. 카메라 구멍이 조금 작아지고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뿐, 결국 우리는 똑같은 직사각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조사들은 급을 나누고 가격을 올리며 혁신 대신 포장을 키웠죠. 소비자의 심장도 그만큼 덜 뛰었습니다. 이 정체기에 처음 금을 낸 건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자 경쟁자, 중국이 먼저 과감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2024년 말, 화웨이는 화면을 두 번 접는 메이트 XT를 내놓으며 세계 최초를 외쳤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은 흥분했고 애플을 넘었다, 삼성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폰을 펼치면 10인치가 넘는 태블릿이 된다. 이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초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식이 아웃폴딩이었습니다. 병풍처럼 접히고 접었을 때 화면 일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구조. 상상해 보세요. 300만 원이 넘는 폰을 샀는데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화면이 바닥과 만날지 모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순간에도 열쇠나 동전, 심지어 주머니 속 작은 먼지 하나가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다는 공포가 따라붙습니다. 이게 폰인지 매일 모셔야 하는 물건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실제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 떨어뜨리면 중고차 값이 날아간다는 말, 설탕처럼 약하다는 비아냥도 이어졌죠.
중국 안에서는 애국 소비라는 명분으로 버텼을지 몰라도 냉정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싼 장난감으로 보일 위험이 컸습니다. 그 공포를 끝까지 견디며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경쟁사가 최초를 가져가고 언론이 떠들썩해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설픈 최초보다 완성된 최고가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2025년 겨울 6년 동안 갈고 닦은 답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삼성의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단, 흠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인폴딩,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화면의 양쪽 날개를 모두 안으로 접는 지자 형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메인 디스플레이를 기기 안쪽으로 숨겨 문을 걸어 잠그듯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400만 원짜리 폰을 주머니에 넣고 10,000원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이 밖으로 노출된 구조라면 누군가 스치기만 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하지만 트라이폴드는 접는 순간 메인 화면이 갑옷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래치와 먼지, 충격으로부터 차단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아무것도 못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뒷면에 별도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달아 평소에는 우리가 익숙한 바형 스마트폰처럼 쓰게 했습니다. 전화, 메시지, 급한 업무, 그 모든 건 접힌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큰 화면이 필요할 때만 그때 펼치면 됩니다. 평소엔 방패, 필요할 땐 날개. 이 사용자 경험의 철학이 단순한 최초와 다른 지점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425만 원을 내는 이유가 튼튼해서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힌지, 그러니까 접힘을 지배하는 관절입니다. 스마트폰을 접는 건 종이 접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수만 번 접었다 펴도 버텨야 하고 펼쳤을 때 화면은 평평해야 합니다. 초창기 폴더블 폰이 주름으로 비웃음을 샀던 기억 다들 있습니다. 중국의 메이트 XT도 이 문제를 완벽히 넘지 못했습니다. 펼치면 세면이 만나는 지점이 울고 힌지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삼성은 이 고지를 끊기 위해 아머플렉스 힌지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경첩이 아니라 수십 개의 미세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집약입니다.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화면이 접히는 공률을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접혀도 빈틈이 줄고 펼쳤을 때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외신 기자들이 제품을 펼치는 순간 탄성을 뱉었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결국 이 감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아니라 매끈한 판처럼 느껴지는 방향. 게다가 이 힌지는 척추처럼 충격을 다룹니다. 듀얼 레일 구조로 힘을 분산시켜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대신 흡수하고 액정을 지키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다른 쪽이 힌지를 접는 도구로 봤다면 삼성은 생명 유지 장치로 본 셈입니다. 이 관점 차이가 완성도의 차이가 됩니다. 이제 두께와 성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화면이 3개면 면적이 크니 접으면 벽돌 같지 않겠냐는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기존 폴드도 주머니가 불룩하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트라이폴드는 접었을 때 두께가 12.9mm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끼운 수준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두께를 만들기 위해 삼성은 부품을 한 조각씩 다듬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얇게 만들고 배터리는 얇고 넓게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배터리 용량은 역대 최대라는 5600mAh를 넣었습니다. 공간은 줄였는데 용량은 늘린 셈이죠. 그리고 안에는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동시에 돌려도 버벅거림을 줄이고 냉각 장치까지 꽉 채웠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얇다, 오래간다, 뜨겁지 않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간 시장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 매체는 그만한 가치가 보이면
소비자는 지갑을 연다는 사실을 삼성은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싼 기계를 산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현장에서 만난 한 금융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따로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지하철에서는 접어서 뉴스를 보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펼쳐서 블룸버그 터미널을 띄웁니다. 삼성은 이 기기를 주머니에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놓았습니다. 화면을 다 펼치면 10인치에 육박해 아이패드 기본 모델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 넓은 화면에서 3분할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엑셀을 열어두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메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생산성. 바쁜 사람들에게 이건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블루투스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코드를 손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이 열광했다는 이야기도 같은 결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돈인 사람에게 400만 원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트라이폴드의 흥행은 삼성전자 역사에서도 무게가 큽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샌드위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프리미엄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에서는 중국에 쫓긴다는 구조였죠. 그런데 트라이폴드 한 방으로 삼성은 초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세웠습니다. 애플도 중국도 먼저 가지 못한 길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삼성을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못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는 초격차 철학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인 순간입니다. 가격 경쟁을 내려놓고 기술 경쟁으로 판을 바꿔버린 셈이죠. 흥미로운 건 애플의 반응입니다. 애플도 폴더블을 만든다는 소문은 있지만 빠르면 2027년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혁신의 타이틀을 뺏길 것처럼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애플은 아직 안 접냐고.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425만 원이라는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대중화되기에는 너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휴대전화와 평면 TV가 그랬듯 기술이 쌓이면 가격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접는 폰이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닌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이 누가 될지 지금의 뉴욕줄은 그 가능성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애플의 텃밭 같은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삼성폰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선다. 이 장면은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기술이 주도권을 바꾸는 순간의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의 역사는 터치의 시대를 지나 두 번 접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서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지금 이 장면만큼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바꾼 건 언제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의 뚝심이었습니다. 그 뚝심이 만들어낸 12.9mm의 압축이 전 세계 시장의 감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 5 애비뉴의 긴 줄은 이 등으로 불리던 기업이 퍼스트 무버로 올라섰음을 알리는 행렬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 전쟁의 이 막은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번 줄은 또 어디에서 시작될까요?